안녕하세요. 방구석 김 사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얘기는 미국 1개월물 국채금리 급등과 부채 한도 협상입니다. 미국의 1개월물 국채 수익률이 하루 만에 거의 100bp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급등은 다른 2에서 6개월이나 1년에서 30년물 이런 다른 국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여기 차트 보시면 미국 1개월물 국채 수익률 차트예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날 이렇게 급등한 거죠. 이렇게 급등해서 아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개월물 국채가 이렇게 급등한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죠.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단 이제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채권 수익률은 채권 가격분의 연간 이자 곱하기 100 더하기 채권 가격, 액면 가격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공식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채권 수익률에 대한 분모가 채권 가격이에요. 그쵸? 채권 수익률에 대한 분모가 채권 가격입니다. 그러므로 채권 수익률과 실제 채권 가격은 역의 상관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부분을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국채 수익률이 상승한다면 국채 가격은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셨을 때 1개월물 국채 수익률 차트가 이렇게 급등했다는 건 1개월물 국채 가격이 급락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1개월물 국채가 엄청 급락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1개월물 국채에 대한 투매가 일어났을까요?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는 미국 국채, 그 중에 1개월물 국채 수익률만 유독 급등했다는 것은 미국 국채 투자자들이 1개월 만기 국채에 투자해도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향후 1개월간 미국의 국채 이자 상환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국채 투자자들의 불안은 옐런 장관이 6월 1일 미국의 부채 한도가 상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밝혔음에도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입장 차이로 인해 부채 한도 협상이 지연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 한 5일쯤에 1개월 만기의 국채를 구매한다면 6월 5일쯤에 우리가 이제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긴가민가 한 거죠. 왜냐? 부채 한도가 지금 상한에 도달한 상태라 미국 정부가 국채 이자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뉴스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뉴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6월 1일까지 부채 한도에 도달할 거다, 미국 정부 디폴트 된다, 이런 뉴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채권 시장에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진짜 6월 달에 무슨 일이 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싶으니까 미국 1개월물 국채를 안 사는 거죠. 그러면 부채 한도 협상이 지연되면 나타나는 문제. 그러면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만약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지지부진해서 6월 달 넘도록 만약 안 된다,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돼서 상향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영상도 찍어놨는데 이거 1분 49초 구간하고 3분 31초 구간만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서는 간단히만 설명하면 부채 한도 협상이 지연되면 부족한 재정 상황에서 최소한 미국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은 완료를 해야 돼요. 만약에 국채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 이게 이제 파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신용등급 하락은 당연한 거고 난리가 나겠죠. 뭘 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국채에 대한 이자는 꼭 줘야 됩니다. 그러면 주려면 지금 상황에 돈이 없는 상황에서 국채 이자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재정 지출에서 돈을 빼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뭘 뺄 수 있냐? 이거는 예전에 폴 볼커 식인가 이제 벤 버냉키 식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비슷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이 지연돼가지고
부족한 재정으로 국채이자 납부 금액을 맞춰야 될 때 어떤 곳에서 돈을 먼저 빼야 될까? 이런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얘기 나왔던 게 실업보험이랑 의료보험, 이런 거 이제 복지 지출, 그리고 또 이런 거는 지불을 좀 나중에 지불해도 되잖아요. 미룰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퇴직연금, 군인연금, 이런 연금에 지출될 돈을 갖다가 일단 국채이자 납부에 먼저 사용하자,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복지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복지 지출이 만약 중단된다? 이러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게 공화당하고 민주당 그 의회에서 합의를 해서 협상해야지 부채한도 협상해서 상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뉴스를 보니까 공화당 측에서 미국 정부 지출 좀 낮추는 조건으로 부채 한도는 상향하자, 이런 식으로 보고서 올렸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아마 5월 9일 날 또 협상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거 시간을 끌면은 유리해요. 입장 난처해지는 건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죠.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고, 과거 트럼프 정부일 때 그 멕시코 장벽 건설하는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셧다운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그때 그 셧다운이 진짜 엄청 최장기간 일어난 셧다운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아주 난감하게 됐었죠. 그래서 정치적인 타격을 입고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치라는 게 원래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학 이론에서도 티포텟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협상할 때 대등하게 이제 협상을 하려면 받은 만큼 꼭 돌려줘라,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 이론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 지금 공화당이 어떤 생각일까요? 민주당한테 최장기간 셧다운을 당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 공화당 입장에서 저는 이거 좀 노리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화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좀 난감하게 만들기로 작정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야 이제 내년 대선에서 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게 되겠죠. 개인적인 결론. 그러니까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문제가 노이즈가 굉장히 심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이제 부채한도는 항상 상향되어 왔기 때문에 이 협상 자체에 대해서 뭐 당연히 상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설마 파산하겠어, 이거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노이즈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공화당이 좀 노리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공화당 입장도 좀 이해가 되는 게, 미국의 부채가 지금 코로나19 이전보다 40% 넘게 증가한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부채 한도 상향한 그 금액인데,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거든요. 코로나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를 시켰어요. 거의 뭐 지금 과거 10년 넘게 이렇게 많이 부채 한도를 증가시킨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31조 4천억 달러에 육박하는데, 이런 상황이니 공화당 얘기도 일리가 있죠. 이거 부채 한도 상향을 쉽게 시킬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뭐 어디로 더 가겠어요, 지금. 물론 미국이 이렇게 부채 한도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달러 가치는 견고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기준금리도 열심히 올리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킨다는 거죠. 결국에 이렇게 부채 한도 상향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정부 재정 지출을 하려고 상향시키는 거잖아요. 이거 결국에는 시중의 유동성 증가시키는 데 쓰이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정부 지출 증가는 결국 미국 내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게 되는데, 이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돼요.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기준금리 인상하면은 부채 상환 부담이 또 증가합니다. 이자 부담이 더 증가해버려요. 아니, 빚을 갚으려고 빚을 냈는데 빚이 더 늘어나 버리는, 이게 부채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게다가 이게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거를 잘 인식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느끼기 힘들잖아요. 물론 뭐 물가가 주변에 계속 오르니까 이제야 이제 미국인들도 느끼는 거겠지만, 근데 이제 확실히 더 느끼게 되는 거는 이게 은행이 지금 터져나가고 있잖아요. 결국에 근본적인 문제는 과도한 유동성, 그리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걸 잡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이것들이 결국에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마 충분히 인지하기 시작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건 모를 수가 없어요. 어제 내가 방문했던 은행이 오늘 문을 닫아버리는데요. 뭐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이 투자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돈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